네, 요즘 가을 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이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계절에는 괜찮은데 유독 가을만 되면 기분이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는 분들 많으시죠. 더욱이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계절성 우울증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우는 우울증, 과연 계절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고 또 어떻게 치유하면 좋을까요? 관련 내용을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타는 이런 우울증, 계절성 우울증 환자가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통계를 잠깐만 보면 네. 2013년도에는 7만 7천여 명인데 5년 새 11.7%가 증가했다.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네네. 계절하고 우울증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그 여름에서 그 겨울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예. 신진대사라든가 생체 리듬의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우리나라는 사회적 상황이 또 가을에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직장을 위해서 면접, 예. 그리고 또 명절 증후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요소와 이게 합쳐지게 되면은 이제 계절성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우울증과 이 계절성 우울증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반적인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뭐 힘든 일이 있든 어떻든지 간에 계절과 상관없는데요. 예. 계절성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매년 그렇든 2, 3년에 한 번 그렇듯 가을이면 가을에만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요. 네. 서로 그 해에 우울증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예. 뭐 일주일 정도 우울하다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스트레스가 겹치게 되면 우울증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네. 스트레스가 겹치지 않으면 그냥 계절 타는 정도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시기의 차이, 빈도의 차이, 혹은 뭐 스트레스가 네.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뭐 네.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근데요, 이제 우리가 이게 뭐 농반 진반으로 하는 얘기인데 남자는 가을 타고 여자는 봄을 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우울증 자체는 예. 보통 여자 같은 경우에는 평생 여자분들 10분 중에 2분이 살다가 보면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예. 근데 아마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좀 더 많아지겠지요. 그런데 이제 여자가 남자의 2배로 되어 있고요. 네. 봄의 우울증이건 가을의 우울증이건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여자가 더 많아요. 네,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가을 타는 남자,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근거가 없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예. 본인의 우울증의 원인이 계절성 우울증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을 갖다 명절 증후군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거기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은 원래 남자는 잘 우울하지 않아라고 하는 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예. 가을 타는 남자라는 부분을 만든 게 있고요. 특히 또 바바리를 판다든가 그런 어떤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미지를 과거에 많이 만들어서 예. CF나 그런 거를 많이 이용하다가 보니까 예. 그게 우리의 뇌리에 박히게 된 겁니다. 근거는 좀 없는 얘기였네요. 여자가 오히려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런 계절성 우울증을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하기보다는요. 예. 일단은 그 가을에는 만약에 본인이 계절을 갖다 타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은 네. 가을에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뭐 새로운 일을 추구한다거나 예. 너무 욕심을 낸다거나 그러지 않는 게 크고요. 예, 예. 특히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계절성 우울증과 명절 증후군이 만나게 되면은 네.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든가 남편의 배려가 필요하지요. 예. 그럼 노인이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노인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양상 중에 하나가 신체적인 증상에 굉장히 이제 집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없이 가을이 되면서 온몸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지 진단은 안 나오는 경우예요. 그런데 우울증의 경향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노인 우울증 같은 경우에 특별한 양상 중에 하나는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거로 본인이 느끼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서 자꾸 깜빡깜빡하고 혹시 잊어먹고 이게 또 뭐 이제 우리가 부르는 치매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어르신들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예. 우울증이 치료가 되더라도 기억력의 손상이 약간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초기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울증 때문에 그 우울증이 별거냐 이렇게 생각해서 병원 진단을 그냥 뛰어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울증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그러니까 자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혹시 우울증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몸과 마음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음에 해당되는 부분은 재미도 없고 우울하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의욕도 없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예. 한마디로 좀 재미없고 살기 싫은 게 있습니다. 어. 그런데 흔히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우울증이다 그러면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예. 처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예. 어떤 우울증 환자분들은 반대로 굉장히 공격적이 되기도 합니다. 싸납고. 어. 이제 그런 어떤 증세, 마음의 증상이 있으면서 네. 우울증이라고 하려고 그러면은 몸의 증세를 동반해야 됩니다. 예. 어. 수면 변화인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불면증이 있지만 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자도 피곤한 분이 있고요. 네. 대부분의 분들은 체중이 감소하지만 네. 어떤 분들은 이게 입맛은 없는데 허기는 당겨서 계속 먹으면서 체중이 증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몸이 납덩이처럼 피곤하고 예. 그렇게 그런 증세들이 다 합쳐 나타나게 되면은 네. 그때는 내가 우울증이 아닌가 보다 생각해보고 이제 예.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울증 환자인 경우에 혹은 우울증인지 모르는 이제 잠정적 환자인 경우에 두 가지 케이스를 다 고려해봤을 때 이 환자가 주변 지인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꺼냈을 때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그런 좀 언급이나 혹은 그런 말이 있을까요? 만약에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 아, 그거는 위험하지요. 왜냐하게 되면은 보통 우울증인 분들은 자기가 우울증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예. 이 직장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러거든요. 예, 예. 그러고 이제 6개월이나 1년 지나서 우울증이 저절로 낫잖아요.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만뒀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러던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거나 뭐 우리 좀 이제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고 별거를 해야 되겠다고 하거나 혹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거나 예. 혹은 뭐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거나 예. 안 그러던 엄마가 아이를 갑자기 심하게 때리고 막 야단친다거나 예.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우울증을 의심하고 그런 경우는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뭐 심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면 우울증을 일단 의심을 해봐야 네. 될 텐데 그럼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병원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까? 우울증은 약물 치료가 예.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일차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 만약에 하루에 한 알의 알약만 먹어도 예. 10명 중에서 7명 정도가 한 달 내외에서 전체 증상의 70%까지가 소멸이 됩니다. 예. 그 약물 치료가 가장 일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저희가 듣기로는 뭐 햇볕을 쬐다거나 음악을 들으면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근거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예. 햇볕은 그렇기 때문에 광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예. 병원에 가게 되면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파장인 빛이 있는데요. 네. 그 빛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쏘이면 도움이 된다고도 하는데요. 예. 약물 치료와 비용 대비 효과가 이렇게 될 정도는 아니고요. 예.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은 주위에서는 뭐 햇볕을 쬐라, 뭐 음악을 들어라, 예. 우울증 환자분한테 이런저런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우울증 환자분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도저히 그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우울증 환자분한테 하면 할수록 우울증 환자분들은 더 힘들어지고 귀찮아지고 오히려 가족들한테 억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다가 보니까 예. 오히려 더 힘들어서 우울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더 좁혀서 생각해 보면은 시작할 때 저희 가을 우울증 얘기했잖아요. 계절성 우울증. 그러면 그 이제 흔히 언론이나 이런 이제 매체에서 분석하는 걸 보면 일조량이 부족해서 가을 우울증이 생긴다. 그럼 이것도 근거가 없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원인과 결과의 문제인데요. 예. 가을에 우울증이 맞는 건 맞는데 네. 사실은 과학자들이 정확히 그게 뭘까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과연 일조량의 문제인지 예. 낮과 밤의 시간의 문제인지 예. 신진대사의 문제인지 그렇기 때문에 일조량은 어느 정도 영향은 주지만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으로 일조량을 갖다 늘리게 되면은 네. 우울증이 전부 다 없어진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저기 몰디브 같은 섬에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우울증이 하나 아예 없어야 되겠죠. 아예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우울증을 먹는 걸로 푸는 분들도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런 어떤 그 감정적인 식사법, 감정적인 뭐 이런 어떤 식이법 이게 그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떤 걸 주의를 해야 되나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뭐 엄청난 고도 비만이 되는 일부를 제외하게 되면은 우리는 고도 비만이 되는 경우에 많이 먹어서 무조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그거는 우리의 편견입니다. 고도 비만이 되는 경우는 대사 과정이 약간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많이 먹어서 게을러서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사회의 굉장히 나쁜 편견의 하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울해서 많이 먹어도 예. 그냥 6, 7kg 정도까지 하다가 또 멈추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빠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먹는 거를 푸는 게 그렇게 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고도 비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은요. 예. 그리고 우울증은 주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괜찮은 자가 치료가 될 수는 있지만 예. 그게 어느 정도 지나치게 되면은 그때는 먹는 것보다는 예. 약을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지나치지만 않으면 뭐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기분 전환하는 것도 네. 방법이다. 이렇게 사는 세상도 살기 힘든데 먹는 것만이라도 제 마음대로 먹어야지요. 네. 그렇겠죠. 우울증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혹시 예방이 가능한 질병인가요? 일단은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예. 불행을 피해야 됩니다. 예. 이혼을 하건 실직을 하건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건 전부 다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불행을 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 술은 절대 안 좋습니다. 지나친 과다한 음주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술은 먹으면 안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 지나친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 피하는 건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한번 굉장히 심한 우울증으로 뭐 직장을 그만뒀다거나 이혼했다거나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네. 항우울제를 갖다 끊지 않고 그냥 혈압약 매일 복용하고 당뇨약 매일 복용하듯이 예. 항우울제를 매일 복용해서 우울증을 예방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우울증도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길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병원 치료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